자, 이번에는 외국인 특례는 요건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설명드릴 내용이 토지거래가제도. 토지거래가제도가 시험 문제 비중으로 봤을 때는 최소한 두 문제. 아까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가 한 세 문제. 그 다음에 지금 빼먹고 넘어간 외국인 특례는 한 문제 정도. 여기가. 그리고 지금 보려고 하는 토지거래 허가제도가 이제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도도 전체 틀을 한번 잠깐 보고서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해요. 이 토지거래 허가제도는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를 받으라고 하는 제도인데 일단 허가구역을 나라에서 정합니다. 허가구역만 해당 사항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땅에 대해서 규제하는 거니까 그 땅이 면적 가지고 정해놨어요. 면적을 초과했을 때 허가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땅의 면적을 거래했을 때는 상관없고 법이 정한 기준 면적을 넘어갔을 때 이제 간섭하는 거예요. 허가 받아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규제하는 거죠. 그리고 요게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도는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취득하려고 했을 때 허가받는 거예요. 보통 이제 나라에서 규제하는 것은 소유권에 대해서 규제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토지거래 허가제도는 지상권을 건드릴 때도 지상권을 취득할 때도 허가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또 지상권 취득은 땅을 쓸 수 있는 권리. 요 세 가지 조건을 갖추면 사전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허가 받으려면 어디서 허가 받냐? 그러면 관청에 가서 허가 받겠지. 관청이 허가 내주면 그 허가서가 있어요. 허가서. 그것 갖고 이제 계약을 해. 그러니까 계약하기 전에 허가를 받으라 이런 뜻이에요. 관청에 가서. 이 관청은 어디냐 그러면 여기는 시군구청. 근데 이제 허가 받으려면 허가 신청을 넣어야 돼. 허가 해달라고. 그러니까 시군구청에다가 허가 신청을 넣으면 요 심사 기간이 15일이에요. 뭘 심사하냐면 투기 목적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것 같다 그랬을 때는 허가를 내줘 관청에서. 근데 반드시 허가 내주는 건 아니고 허가 내줄 수도 있고 투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판단이 되면 허가 안 내줄 수도 있어. 불허가. 그럼 불허가 나면 이게 허가증이 없으니까 계약을 못해. 그러니까 이런 허가구역은 투기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에요. 그러면 가장 대표적으로 투기 가능성이 높다고 쉽게 와닿을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어디요? 강남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떤 지역보다는 어떤 사건 예를 들어서 개발 계획이 잡혀 있다. 그 대표적인 지역이 이제 보면 서울로 치면 거기 삼성역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종합운동장 잠실 쪽에 근데 개발 계획이 잡혀 있거든 거기가. 그러면 투기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를 허가구역으로 묶었어. 또 이제 어디를 또 생각할 수 있냐면 요 이제 수도권 쪽으로 가면 그린벨트 있죠. 그린벨트 해제. 왜 그린벨트를 해제하죠? 개발하려고 그러지. 그린벨트 해제. 거기서 이제 신도시 만들거나 그럴 땅이 없어 지금. 그래서 그린벨트 안 풀면 어떤 주택 공급이 어려워진다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많이 풀었어요. 그러면 그린벨트가 풀린다는 것은 개발 제한이 풀린다는 거니까 개발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신문 기사에서 많이 보는 것은 이제 그린벨트 해제 난리 나죠, 그지요? 그러면
해제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땅을 사놔야 되나? 해제하기 전에 허가구역으로 일단 해제하면서 허가구역으로 동시에 묶어버려. 그러면 허가구역으로 묶어놓으면 이 살 사람들은 살 사람이 있어야 팔아먹을 거 아니야. 땅값은 올랐어. 이제 살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한테 팔아서 이제 이득을 챙기면 돼. 근데 그 사는 사람을 옥죄는 거예요. 야, 너 돈 어디서 나서 사는 거야? 진짜 여기서 너 살라고 지금 그 땅 사는 거야? 이렇게 사는 사람을 갖다가 해코지를 해. 꼬치꼬치 캐물어. 그럼 어떻게 돼요? 살라는 사람들이 잘 안 나타나겠지. 그러면 땅값이 올라갈 거고 호재가 있지만 팔아먹기가 힘들잖아. 그래서 이제 땅값을 잡는 거예요. 이게 토지가 여러 가지 도지. 그래서 그런 땅에 대해서 면적 큰 땅은 이런 거 이제 매매죠. 주로 매매인데 그거 할 적에 이제 허가 신청을 넣어서 허가를 내고서 이렇게 허가 못 받는 경우도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만약에 허가를 받을 땅인데도 불구하고 허가도 안 받고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형사처벌이야. 형사처벌이에요. 형사처벌. 그러니까 되게 세게 규제하는 거예요. 여기 전체 내용이에요. 끝이에요. 토지가 나가 제도가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제 세부적으로 쭉 들어가는데 두 문제나 나와요. 자, 봐봐요. 지정 사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은 왜 지정한대요? 이거 보면 지정할 만하니까 지정하겠지. 투기적 거래가 성행 하고 있어. 제목들 위주로 보시면 돼. 지가가 급격히 뭐예요? 상승하고 있어. 상승하고 있진 않지만 그런 우려가 있어. 그러면 허가구역으로 묶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목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추상적으로 써놓고서 참 법을 만드는 거 보면 참 기가 막히게 만들어요. 시행령에가 대통령령이 시행령이죠. 시행령에 가서 저런 지역이 어디지라고 이거 세부적으로 정해놔. 근데 여기서 내용 중에 보면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이야.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등등등 예를 든 겁니다. 토지이용계획이 어떻게 됐다고? 여기가 핵심이네. 새로 수립되거나 변경이 되는 지역이다. 이것 때문에 이제 땅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시험에 나왔어. 근데 2번. 여기 보면 토지 이용에 관한 행위 제한이 어떻게 됐다고? 토지 이용에 대한 행위 제한이 건축행위 같은 게 강화되었어요? 완화되었어요? 완화. 그린벨트로 묶여 있으면 거기 손도 대지도 못해. 근데 풀리면 어떻게 돼요? 부수고 짓고 할 수 있잖아. 그게 완화죠. 그래서 여기 핵심은 완화, 강화가 아니고 뭐예요? 완화되는 또는 없어지는, 해제되는 지역. 아시겠죠? 그래서 요 그린벨트 생각하시면 돼. 2번은 요렇게 조금 자세히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나라예요. 좋은 나라. 이런 걸 갖다가 법에서 정할 때 대충 정해놓고 그냥 관청 그 공무원 마음대로 지정 막 이렇게 허가구역 지정 이렇게 막 해버리면 그것도 문제야. 근데 뭐예요? 이런 지역인데 구체적으로 요런 해당 사항이 있을 때 허가구역으로 시행할 수 있다. 딱 해놓으니까 마음대로 못하잖아. 이런 게 법치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좋은 나라 많이 느껴요. 진짜. 자, 이렇게 해놔도 이제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마음에 드니 안 드니 뭐 법을 어겼니 막 그렇게 얘기 나오잖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고 좋은 나라예요. 누가 됐든 간에. 자, 요 허가구역은 누가 묶을까요? 제목이 나오잖아. 우리 제목으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장이 묶는 경우가 있고 지정하는 경우가 있고 누가요? 시도의사. 근데 어떻게 하냐면 쉬워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허가구역이야 이렇게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서울시하고 경기도에 경계가 이렇게 돼 있어요. 걸쳐 있는 땅을 묶으려고 그래.
그러면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의 윗선이 누구야? 국장이지. 그래서 여기가 지정을 하는 거고 걸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삼성역처럼 서울시 내에 있는 일부 땅을 갖다 묶으려고 그래. 서울시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중에 일부를 묶으려고 그래. 그러면 누가 지정하고? 서울시장 이렇게 되는 거지. 걸쳐 있을 때는 윗선. 그 다음에 한 군데 쏙 들어가면 거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또 있냐면 여기 삼성역이나 요런 잠실 요거 개발은 국토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개발하는 거야. 서울시 계획 수준이 아니야. 그러면 서울시 안에 있는 땅이지만 누가 묶을 수 있겠다? 국장이 묶을 수 있어. 여기 보시면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등에 따라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 등일 때는 누가 지정할 수 있겠다?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삼성역이나 잠실 지역이 그랬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뭐 지정하는 방법 이런 거 있는데 이것도 옛날하고 달라진 게 지금은 이제 자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강남에 갔더니 강남 대치를 많이 갔었거든. 애들 때문에. 자, 근데 거기 가면 이제 플랜카드가 붙었더라고. 이렇게 빨간색 플랜카드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일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에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뭐 경축, 뭐 해제 이렇게 되는 거야. 해제가 좋은 소식이잖아 이게. 근데 다 푸는 게 아니고 투기 가능성이 있는 것이 뭐 옛날에는 다 허가구역으로 묶었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토지에 대해서 허가 받는 거 아니야. 근데 노는 땅만 있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에? 땅 위에 뭐가 있어? 아파트도 있고. 그 아파트는 이 땅을 품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상업용 빌딩도 있고. 이것도 이 땅을 품고 있는 거잖아. 거기서 허가구역 해제 이렇게 돼가지고 저는 와, 다 풀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게 아니고 허가구역인데 이런 상업용 같은 걸 푼 거야. 이게 상업용에 대해서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갖다가 해놓으니까 이 빌딩이나 이 거래가 안 돼버려요. 그래서 요 일반 아파트는 그대로 묶어놓고 여기는만 푸는 거야. 선별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푸는 것도 이러면 처음에 지정할 때도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렇지. 허가구역은 여기가 지역이 다 허가구역인데 그중에 구체로 들어가서 지목에 따라서 그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허가받을 그 땅을 지정하면 더 좀 뭐요? 핀셋으로 정확히 하는 게 되겠죠. 근데 옛날에는 생각 못 해가지고 허가구역 그러면 끝. 몽땅 100% 뭐 이렇게 하니까 약간 좀 아마추어 냄새가 나잖아. 근데 이게 발전한 거야 이게.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갖다가 용도에 따라서 나대지냐, 그 다음에 건축법에 따른 어떤 건축물이 있느냐에 따라서 건축물 용도에 따라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세부적으로 정책을 정하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죠? 한번 딱 100%딱 무조건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그런 뜻이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런 플랜카드가 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정 절차. 이게 지정 절차를 잠깐 이걸로 설명드리고 갈게요. 지정할 때, 그러니까 4단계 절차가 있어요. 제일 위에 보면 심의라는 절차가 있어요. 심의. 그래서 여기 만약에 서울시에서 지정한다고 해봐요. 서울시장이 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여기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어. 도시계획을 심의하는 위원회. 거기서 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묶을까 말까 따져본다고.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따져봐. 서울시장이 묶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게 심의예요. 그래서 여기서 딱 묶기로 해서 이제 지정해야 되겠다. 투기 가능성이 높다고 본 거야.
집가 상승 가능성이 높아 보여. 그러면 여기서 허가구역으로 묶기로 한 거야. 그러면 통과가 됐어. 그러면 허가구역으로 묶는데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해. 그 지역을, 그 일부 땅을. 그러면 지정했다고 했을 때 그걸로 국민들이 알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정했으면 공고를 띄워요. 여기 허가구역이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회의에서 통과시키고 그걸 갖다가 지정하기로 결론이 났으면 공고를 띄워. 공고 띄우고 나서 그 다음에 통지를 해요. 통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서울시장이 지정했어. 그럼 누구한테 알려줄까 이 말이지. 알려줄 때 누구한테 알릴까요? 요게 강남구 삼성동 일대를 묶는 거예요. 통지할 때 서울시장이 묶어 지금. 그죠? 그럼 어떻게 돼? 강남구청장한테 통지하는 거예요. 거기 허가구로 묶었다고. 그러면 강남구청장이 또 누구한테 통지할까? 이건 서울시장이 통지를 하지. 이렇게 통지하고 그럼 강남구청장은 또 누구한테 통지할까? 강남세무서? 세무서? 등기소? 세무서. 어디에 통보해야 돼? 허가구역으로 묶는다 그랬을 때. 세금하고 관련된 거예요? 등기하고 관련된 거예요? 등기소. 그럼 강남 등기소 여기에다가 알려줘야 돼. 왜 이게 등기소 관련돼 있죠? 이게 허가구역이면 등기 신청 들어올 때 토지거래 허가증이 같이 들어와야 돼. 그럼 등기소장도 알고 있어야지. 허가구역이 아니면 등기소장은 토지거래 허가증은 뭐 생각도 않고 있잖아. 근데 허가구역으로 묶였어. 그러면 등기소장한테 알려가지고 뭐예요? 등기 시켜주려면 허가증, 토지거래 허가증 갖고 온 사람만 등기해줘 이거잖아. 그래서 등기소장한테 통보한다. 아까 부동산 거래 신고 들어왔을 때 신고 필증을 준 관청에서는 어디에 통보했었죠? 그 세금 때문에 세무서에 통보했던 거예요. 강남 세무서에 통보하는 거지만 여기는 등기소장한테 통보한다. 그래서 통지가 이루어져야 돼. 근데 이걸 갖다가 강남구 삼성동 일대를 개발하는 거지만 국토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개발한다 그러면 누가 지정을 해? 그때는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해. 그때도 절차가 요 절차예요. 심인데 그때는 중앙자부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묶어야 되겠다 한 거예요. 크게 개발하잖아요. 한참 여기가 이제 개발 계획이 떴을 때 그 일대에 경매 매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었어. 그래서 이제 그 경매 매물을 이렇게 검색을 할 때 일일이 들어가서 검색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 사이트에 보면 지도가 있어요. 지도. 그 지도에 경매 매물 나온 걸 이렇게 띄워줘. 그러면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경매 매물 나온 지도를 보면서 물건을 고르는 게 훨씬 좋아. 왜냐면 입지 때문에 그래요. 나는 어디에 있는 물건을 좀 관심 갖고 경매 매물 찾아보겠다 그러면 지도에서 찾는 게 좋다고. 지도에. 근데 일반 지도는 없고 그 경매 유료 사이트에 보면 그 지도 서비스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일일이 들어가서 검색하는 것보다 지도에서 띄워놓은 거 들어가서 찾아서 검색하고 필요한 위치 받아서 검색. 그게 훨씬 좋아. 시간 절약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고를 띄워. 공고를 띄운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통지하죠. 국토교통부 장관이니까 누구한테 통지하고? 서울시장. 강남에 있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 거쳐가야 돼요. 서울시장은 또 누구한테 통보하고? 강남구청장. 강남구청장은 등기소장한테 통보하고.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주민들이 내 땅이 허가구역에 들어가는데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마지막이 뭐예요? 열람이야, 열람. 들여다볼 수 있게 돼야 돼. 구체적으로 내 땅이 들어가는지. 이런 4단계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게 지정 절차예요.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도대체 언제부터 허가구역이 되는 거냐 이 말이지. 1번. 여기에서 지정하겠다고 심의를 했을 때. 2번. 공고가 떴을 때. 3번. 통지가 날아갔을 때. 4번. 땅 주인이 열람해서 알게 되었을 때. 언제부터 허가구역이 되는 거예요?
공고. 보통 보면 이제 우리 법에서는 아무것도 몰라도요. 어떤 결정이 있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상대방한테 통보한다든지, 그러니까 아니면 공포한다든지, 공고한다든지, 여기까지 돼. 송달이 된다든지. 그래야 효력이 발생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결정됐다고 효력이 생기는 게 보통 아니고 상대방한테 어떻게 해요? 송달이 될 거야. 그래서 송달이 그래서 문제가 되잖아. 그래서 송달 안 받아버리잖아. 효력이 안 생기게 만들려면. 그러니까 우리 법에서는 일반 원리가 그래요. 재판에서 어떤 게 결정이 났어요. 그래도 어떻게 돼야 돼? 송달돼야 된다고. 이래야 효력이 생기는 거. 법 같은 게 어떻게 통과가 됐어요? 통과됐다고 법이 되는 게 아니고 뭐예요? 공포.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절차를 거치게 돼 있다고. 이게 이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당장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공고가 뜨면 며칠 있다가. 진짜 우리나라 좋은 나라. 공고 떴다고 바로 효력이 생기지 않고 며칠 있다가 5일이나 있다가 그러게 되잖아.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이 허가구역 내 땅을 갖고 있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공고가 돼서 허가구역으로. 그럼 여러분 기분 어떨까? 좋을까? 안 좋을까? 허가구역 땅을 갖고 있어 여러분들이. 근데 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가 떴다고. 그럼 여러분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예? 안 좋아? 안 좋지. 왜? 내가 팔아먹을 기회를 박탈하는 거잖아.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 심정도 좀 이해해 주라 이런 얘기지. 이번 주에 이제 여기까지 끝내야 되는데 지금 끝내야 되는데 끝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야 지금. 걱정해. 시계 보고 있어 지금. 아니 충격받는다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5일 후 효력 생기는 걸로. 너 너무 쓰러지지 마라 이런 거예요. 그럼 5일 안에 팔아먹으면 괜찮겠네? 누가 사 그걸. 그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좀 주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게 다, 그거 뭐 어차피 그렇게 될 거지만 약간 어떻게 좀 기회를 주는 측면이 있잖아. 우리가 이제 가끔씩 보면 이제 재판 받아가지고 불구속 재판을 받았는데 나중에 가서 그냥 징역 몇 년이 나와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돼 이제? 깜빵 바로 가야 되는 거 원래는. 근데 이제 그게 심정적으로 바로 그냥 깜빵 거기서 바로 그냥 끌고 가면 충격이 얼마나 클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며칠 좀 시간을 주잖아. 언제까지 들어오라 이렇게 해가지고 며칠 주잖아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게 인간적 배려예요. 그게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5일 있다 효력 발생한다는 게 그렇게 시험에 잘 나와. 이거.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통지를 쭉 하는데 마지막에 등기소의 통지예요, 세무서의 통지예요. 그렇지.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봐요. 자, 그걸 여기서 정리해봐요. 자, 지정 절차 일단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고. 사실 여기서 결론이 나요. 그 다음에 지정을 했다. 허가를 지정했다고 공고를 띄우고. 근데 공고했다고 바로 효력이 생기지 않고 여기 보면 지정 공고가 뜬 날부터 며칠 있다 효력 발생하고. 네. 이거 이렇게 많이 출제한지 모르겠어요. 아마 7, 8번 나왔을 거예요. 그 다음에 통지 알려주는 거죠. 관청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일 처리할 때 참고하라고. 근데 제일 마지막으로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누구한테까지 통지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렇지. 여기가 핵심. 그 다음에 이제 요거에 올해 시험에 나왔었네. 시장군수구청장은 통지 받은 때부터 공고 내용을 지체 없이 7일 이상 공고하고 7일 이상 공고가 시험에 나왔었고 그 다음에 공고 내용을 일반인들이 며칠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15일. 요 15일하고 7일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요 공고는 무슨 공고겠어요? 저 공고가 아니죠. 위에 공고 아니고 열람하세요. 좀 보세요. 주민들 이거. 그래야 열람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열람할 수 있는 기간은 며칠 두고 15일. 열람하라고 공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열람 및 공고예요. 그러니까 공고 띄우고 열람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주 내용은 열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에서 이걸 뺀 거예요. 열람시키고 열람하라고 공고하고 15일간 기회를 주고 이런 뜻이에요. 절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있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을 때 기간은 길면 5년이에요, 여러분. 5년 이내라고 돼 있어. 허가구역 묶는 기간은 길면 몇 년? 5년. 근데 현실은 어떤가? 만약에 여러분이 땅을 갖고 있는데 허가구역으로 5년을 딱 지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법적으로는 가능해. 근데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통고갈 일이야. 5년 동안은 뭐예요? 거의 못 판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법적으로는 여기까지 묶을 수 있다고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거의 1년 단위로 묶어요. 아까 그 삼성역 부분도 삼성역 있죠, 아까? 1년으로 묶었어요. 1년 동안. 그럼 1년이 다 됐어, 이제.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 요걸 연장시킬지, 끝낼지, 그걸 또 심사한다고? 그래서 올해 초에 또 어떻게 또 심사할 거예요? 그래서 또 묶을 가능성이 뭐 높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투기 가능성이 낮아졌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연장을, 재지정을 하지 않을 수도. 그렇지. 올해 초 됐잖아, 지금 이제. 언제 이게 심사하는지 모르겠네. 1년 단위로 해요, 1년 단위로. 그럼 풀어줄 수도 있어. 이때 재지정할 때도 보면 이제 허가구역을 계속 지정하려면 국가에서 하는 것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그 다음에 서울시 이런 데서 하는 건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근데 재지정할 때는 심의 전에 시도지사, 또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위에다 적어 놓으세요. 의견 듣고. 그 다음에 심의. 다시 적을게요. 재정할 때는 절차가 좀 틀려. 의견 듣고, 의견 청취. 누구의 의견을 청취해? 국가가, 아까 삼성동 국가가 이제 개발하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시도의사의 의견, 서울시장 얘기를 들어야 돼. 그리고 나서 다시 심의를 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그 다음에 재지정 뭐예요? 공고. 뉴스에 나오겠죠? 그 다음에 뭐예요? 통지. 마지막은 뭐예요? 주민들 열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원래 지정 절차는 몇 단계예요? 4단계, 이렇게 4단계. 근데 재지정은 절차가 하나 늘지요? 그래서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걸 지정받으려고 하면 의견 청취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땡이야. 지정할 때는 의견 청취가 있다 없다? 어떨 때만 의견 청취가 있어요? 그치, 이게 핵심이야. 풀어주는 건 이건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기준 면적. 요 면적이 있잖아요. 면적이 좀 덩어리가 커야 돼. 너무 조금한 면적에 대해서는 투기 가능성이 좀 없거나 낮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지금 표시가 되어 있지만 이 면적에 대해서 잘 나와요. 그 위에 보시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네요. 자, 허가구역에서 소유권하고 지상권을 건드릴 때 허가받는 거다 이 말이지. 두 가지 일단 기억을 해두시고. 그런데 여기 보면 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위에다 써주세요. 유상계약이다. 그 민법 시간에 유상계약 이런 거 배우셨어요? 대가 있는 거.
유상. 없는 거 무상. 무상 계약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증여지, 증여. 그러니까 이런 무상 계약은 토지거래 허가하고 관련이 없어요. 어떤 것만? 대가를 받고 넘겨주는 거, 설정하는 거. 유상 계약만 토지거래 허가 받는 거예요. 유상 계약, 대가 받고, 그것도 소유권이나 뭘 건드릴 때, 지상권.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땅인데 그 땅을 임대차 해갖고 거기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임대차 해갖고 뭐 나무를 심는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했을 때는 허가구역 내 땅에 들어가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임대차는 필요가 없는데 임대차는 필요 없는데 지상권은 필요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약간 달라요. 근데 사실 뭐 지상권 케이스도 많지 않지. 대부분 소유권이 많고. 자, 근데 저거보다는 시험에서 이거 암기해야 되는데 용도별 면적을 정해놨어요. 용도별 기준 면적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보니까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가 주거지역이 뭔지 알죠? 이거 용도지역 중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여기는 상업지역이겠죠? 여기는? 아닌가? 상업지역일 가능성이 높죠. 여기가 범계역이에요? 이렇게 공업지역 저쪽에 막 지산 많은 데 있잖아요. 저쪽에 넘어오다 보면 저쪽 아파트형 공장 많은데 입구 쪽에 그런 지역은 이제 보통 준공업지역이 많아요. 몰려있는 거. 제가 보니까 그 지식산업센터라고 이해하는데 다른 말로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그래. 실무적으로는. 아파트형 공장 같은 경우에 대부분 준공업지역에 많이 들어서 있어요. 그래서 준공업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녹지지역이 있죠? 이렇게. 요건 전부 다 뭐예요? 도시지역의 세부 용도지역이죠? 도시지역. 그 도시지역일 때 이제 면적이 60제곱미터 넘어가면 초과 허가받는 거야. 그 다음에 상업지는요. 150 넘어가면 허가받는 거야. 150이면 평으로 치면 얼마 될까요? 한 45평? 45평쯤 될 것 같아요. 자, 공업지역 땅은 150제곱미터 초과했을 때 허가받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녹지지역은요. 200 넘어갔을 때 허가받는 땅이 된다. 그러면 이제 땅만 거래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은 요거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 이게 뭐예요? 땅 위에 뭐가 있겠어요? 아파트가 있겠죠. 아파트가 많으니까. 근데 아파트는 땅을 갖다가 이렇게 갖고 있는 거죠. 지금 대지 지분을. 그러면 이 대지 지분이 60제곱미터 넘어가면 이게 허가구역이라면 요 아파트 요거의 대지 지분이 60제곱미터 넘어가면 허가받는 거라고. 60제곱미터는 몇 평쯤 돼요? 18평이. 대지 지분이 60이다 그러면 대지 지분 좀 많은 편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보면 그죠? 적은 거예요? 18평인데 대지 지분, 땅 지분이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에 대지 지분 얼마나 돼? 뭐 40 몇 제곱미터 뭐 이렇게 되고 막 그러잖아. 20 몇 제곱미터도 있고 막 그러잖아. 좀 많은 편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거 아파트 거래할 때 허가받는 건 아닌데 아파트 거래할 때 땅도 같이 거래가 되면 허가받는 거예요. 근데 아파트 거래할 때 땅도 같이 거래가 되겠죠? 아파트 건물만 팔고 땅 안 팔고 그런 경우 있어요? 없잖아,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거래가 될 때 이것도 같이 거래가 되니까 이게 허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잠실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잠실지역 같은 경우는 대지 지분이 뭐 20 몇 제곱미터 이렇게 되면 그죠? 28제곱미터라고 해봐요. 대지 지분이. 근데 그래도 아파트 값은 비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하면 잠실 지역에 있는 그런 대지 지분이 한 주거지역이고 28제곱미터다 그러면 허가 안 받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허가받는 그런 아파트가 잘 없을 수도 있어. 큰 평수 아니고서는 문제가 있잖아. 그래서 이제 조례로 서울시 조례 이런 걸로 이걸 면적을 이렇게 줄일 수 있도록 돼 있어. 기준 면적의 10% 이상. 그 다음에 300%. 300%는 3배야, 3배. 이하 범위 안에서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서울 잠실 지역이다 그러면 늘려야 되겠어요? 줄여야 되겠어요? 줄여야 되지. 그러면 세게 규제하려면 10%니까 60제곱미터의 10%는 얼마야? 6이라고. 대지 지분을 6제곱미터만 갖고 있어도 허가받는다 이 말이야. 엄청 센 거죠? 근데 50%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30으로 되겠지. 그걸 누가 정해? 서울시 조례나 여기 보면 이걸 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시도의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 거래 실태 등을 고려해가지고 늘리고 줄이고 할 수가 있다. 일단 허가구역이지만 되게 영리하게 정해놓은 거예요. 고정된 건 아니죠. 그런데 시험은 고정된 것만 나온다. 지역마다 틀린데 어떻게 그걸 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암기를 해두셔야 돼. 그래서 주거지역이 제일 적네. 60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도시지역이지만 용도지역이 아직 확정되지 않는 지역도 있을 수 있죠. 그때는 얼마? 60제곱미터 초과했을 때 허가를 받는다. 60제곱미터 이하는 허가받을 필요 없다 이 뜻이에요. 요거.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가 시험에 잘 나온 부분에 여기가 요거에. 자, 2번.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다 이렇게 돼 있죠.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요걸 비도시지역이라고 해요. 여러분은 도시지역에 살고 있어요? 비도시지역에 살고 계세요? 예? 도시에 살고 대부분 도시요. 그 비도시지역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법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 농림지역 이런 거. 또요? 관리지역. 관리지역 얘기 많이 들어보시잖아.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존지역인가? 공법 시간에 나오는 건데 이게.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다. 설악산. 그런데. 이건 비도시야. 그러니까 가끔씩 보면 이제 저 서울 외곽, 뭐 남양주나 이런 데 이제 뭐 경림에 서울을 하거나 이렇게 보면 오신 분들 보면 이런 데서 오신 분들이 계셔. 그 농림지역도 있지만 이제 관리지역. 자기가 거기서 농촌에 사는데 그게 뭐예요? 계획관리지역 막 이런 데야. 거기 사시는 분이 계셔. 이렇게 비도시 계획관리지역에 사시는 분 같은 경우는 면적이 허가받아야 되는 면적이 가만히 보면 지목에 달려있어. 지목이 뭔지는 알죠? 용도 보내드릴게요. 곧. 용도 지역하고 지목은 다른 거죠? 지목은 전, 그렇죠? 답 이런 거. 지적법 시간에 배우시는 거잖아. 용도 지역은 공법 시간에 배우는 거고. 이건 지적법. 지목은. 그러면 지목이 전인 게 좋겠어요? 지목이 대인 게 좋겠어요? 이게 비쌀 거예요. 왜 비싸요, 이게? 이게 좋은 거야. 이게 왜 비싸? 바로 올릴 수 있잖아. 근데 저는요, 바로 건물을 건축할 수 없고, 이걸 바꿔야 돼. 대로 바꿔야 건물 올 수 있죠. 현실은 두 개를 같이 진행합니다. 그러면 땅의 값어치를 결정하는 것은 지목일까요? 용도 지역일까요? 어떤 게 땅의 값어치를 결정해? 더 중요한 요소야. 용도 지역이에요? 지목이에요? 어떤 거?
용도 지역이 더 중요한 요소예요? 아니면 지목이 더 중요한 요소예요? 자,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뭐, 지금 보니까 진도가 의미가 없어. 틀렸어, 벌써. 자, 예를 들어서, 관리 지역이에요. 관리 지역에, 예를 들어서, 요건 용도 지역이지. 계획 관리예요. 여기는 이제 대야, 대. 이거 하고. 여기 이제 용도 지역이 계획 관리가 아니고 도시 지역 중에서 주거 지역이야. 응?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보니까 주거 지역인데 임야로 돼 있네. 주거 지역인데 임야. 이걸 바꿀게요. 녹지 지역으로 할게요. 녹지 지역은 도시에 들어가잖아, 도시. 아니구나. 이거 별로 차이가 없네, 이거. 다시. 어떻게 해야 되지? 지우려면. 아니, 넘겨버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문의 취지는 뭐냐면, 지봉이 중요하냐, 용도 지역이 중요하냐, 이 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저기, 주거 지역이 있고, 여기 이제, 여기는 아까 관리 지역이 있고, 더 이제, 저 극단적으로 여러분 비교할 수 있으면 농림 지역이야. 근데 여기 농림 지역인데 지목이 대가 있을 수 있나요? 있을 수 있어. 농가 주택 같은 게 있으면 지목이 대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 주거 지역인데 여기는 임야야. 근데 임야가 경사도가 이렇게 가파르질 않아. 그래서 평평해. 예? 알아보니까. 예? 그러면 둘 중에 어떤 땅을 갖고 싶냐 이 말이야. 이거. 이 땅이 훨씬 좋은 땅인 거예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엄청 높은 거예요, 이거. 요 임야지만, 요게 이제 임야니까 산지 전용이라고 그래.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이제 설계사무소에 물어봐야 돼. 받을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비용 들어가더라도. 그러면 이걸 뭘로 바꿀 수 있다는 거야? 대로 바꿀 수 있고, 대로가 되는 순간에 얘하고는 비교가 안 돼. 원래 쓰이는 건물의 층수가 이건 뭐, 최소한, 어떻게 보면 단독주택에서 더 뛰어나서 한 빌라까지는 지을 수 있는 건물이 되는데,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용도적이 훨씬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지목상으로 봤을 때는 대가 좋은성 싶으잖아.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것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농림지역이니까 이게 뭐야? 농가주택 같은 것밖에 못 짓는다고, 이게. 일반적으로 못 짓는데 예외적으로 질 수 있는 거라고, 이거. 그러니까 이쪽이 훨씬 낫다고. 그러니까 용도지역이 훨씬 중요하다고. 지목은 우리가 바꿀 수가 있어요. 물론 법적으로 가능하다면요. 근데 용도지역은 우리가 바꾸기가 거의 어렵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신분이야, 신분. 용도지역은 땅에 뭐예요? 신분이야, 노예냐, 양반이냐가 이거 결정되는 거예요, 이거. 이건 신분이고 이것은 그냥 옷차림이야, 옷차림. 이건 우리가 바꿀 수 있어. 돈 좀 벌어가지고 좀 좋은 옷 사 입으면 되는 거야, 얘는. 근데 얘는 우리가 돈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투자 관점에서 보면 두 개가 다 중요하지만 둘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하다? 신분이 더 중요해, 신분이. 응? 그래서 지금 비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비도시지역 내 땅이다 그러면 여기 비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이 도시지역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다만 도시지역은 이미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개발이 된 땅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투자 관점에서 보면 이미 개발이 끝난 게 되기 때문에 투자 관점에서는 여기보다 뭐예요? 여기가 더 나올 수 있지. 예. 그렇다고 해서 설악산에 있는 땅을 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자연환경 보전지역 같은 경우는 싹수가 노예야, 노예, 신분이. 얘는 벗어날 수가 없어. 바뀔 수가 없어. 농림지역은 어떻게 해요? 바뀌기 힘들어, 이것도, 농림지역도.
그나마 비도시 지역에서 좀 쓸만한 땅은 뭐예요? 용도 지역상 비도시 지역 중에서는 관리 지역이 그래도 발전 가능성이 있어. 관리 지역이. 이렇게. 자,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 제도에서는 비도시에 들어가는 이런 땅이다 그러면 지목 가지고 면적을 정해요. 아까 도시 지역은요. 이런 세부 용도 지역에 따라 정하는 거예요. 도시는, 비도시는 뭐예요? 지목이요. 그래서 지목이 농지다, 여기 임야부터예요. 임야다 그러면 얼마 넘어가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돼. 임야하고 농지가 있으면 어떤 게 더 비싼 땅이야? 비싼 땅. 농지지. 임야가 더 비싸다 그러면 안 되지. 이거 임야는 산이야, 산. 산을 사고 싶으세요? 밭을 사고 싶으세요? 밭이 낫지. 이게 비싸지. 그래서 요 산에 해당하는 임야는 1000제곱미터 초과해야 허가받는 거예요. 임야는 덩어리가 커야 돼. 농지는, 밭대기는 임야보다 좀 조금해도 허가받아야 될 필요가 있겠잖아. 그래서 여기는 얼마요? 500을 넘어가면 허가받는 거예요. 농지는. 나머지 나머지 그거 빼고 두 개 빼고 임야하고 농지 빼고 나머지 지목일 때는요. 250이야. 또 절반으로 줄었죠? 250을 초과했을 때 허가받는 거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제일 싸구려 땅이 뭐예요? 임야지. 1000 넘어야 되고 농지는 그다음 이게 500 넘어가야 되고 나머지 이제 무슨 뭐 목장 용지라든지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250 초과하죠. 지목이 농지가 있어요, 없어요? 지목상 농지가 어디가 있어? 그 농지에 해당하는 지목이 있지. 그게 바로 전, 답, 과수원 이렇게 되지. 이 세 가지 지목, 여기 농지에 해당. 그건 500초가 요걸 암기해 두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이건 넘어가고 이제 한 대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뭘 한 거냐면 허가구역 내에 들어가는 땅이야. 근데 기준 면적이 넘어서 덩어리가 커. 그 다음에 소유권, 지상권을 조금만 더 하고 끝냅니다. 소유권, 지상권을 갖다가 어떻게 건드려. 그럼 허가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허가 내달라고 허가 신청서를 넣어야 되겠죠. 자, 구조가 이렇게 돼요. 허가 신청을 넣고, 자, 시군구청에서는 허가를 내주고, 허가서 가지고 허가받은 뒤에 계약을 하고, 그 계약서 들고서 허가서랑 같이 어떻게 하고 등기 치고, 등기소에 갈 때 계약서 들고 가고 뭣도 들고 가야 돼. 이것만 들고 가면 안 돼. 이거 필요한 거요. 이런 구조지. 요 허가는 누가 내주고? 시군구청장이 내주고. 그럼 내달라고 이제 거래 당사자인 손님은 A하고 B가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을 했다고 해봐요. 매매 계약을 하려고 그랬을 때 허가구역에 들어가면 신청을 넣고 허가증이 나오면 그 다음에 계약서를 써야 되는 거예요. 계약서를 먼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다시. 허가구역 내 땅에 대해서 A하고 B가 계약을 하려고 그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 우리는 둘이 이렇게 매매계약 하는 걸 갑은 이게 소개시켜주고 중개보수 받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런데 이렇게 둘이 사고 팔겠다고 하는데 이게 허가구역이야. 그러면 계약서를 덜커덩 쓰면 안 되고, 그 전에 어떻게 해야 돼? 허가를 먼저 받아야 돼. 허가 신청서를 넣고, 허가가 나고, 요거 심사기간이 며칠이었지, 아까 15일이에요, 심사기간이. 허가 나오면, 안 나오면 이거 거래 못 해. 나오면, 그 다음에 계약서 쓰고. 요때 이제 계약서 쓰네. 그리고 나서 이제 등기 치는 것까지. 그렇게. 우리하고 관련돼 있어. 우리 소개시킬 때. 허가 받을 거구나, 이런 식으로. 그러면 허가 신청을 넣을 때 허가 신청서 기재사항이 쭉 있어. 이거 시험에 나온 적은 있었어요. 허가 내달라고 신청서를 적어서 낸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알아두실 게 있어. 실무적으로.
여기서 계약서 안 쓰잖아. 그리고 이제 15일 기다려서 허가가 나오면 그때 계약서 씁시다 이렇게 되지. 그러면 기다려야 될 시간은 뭐예요? 길게는 15일이 걸릴 수 있잖아. 그러면 매도인, 매수인이 생각이 바뀔까 안 바뀔까? 하루만 시간을 줘도 바뀌어. 근데 길게는 15일까지 갈 수 있잖아. 그러면 여기 변심은 한 15번은 될 거야. 그게 현실이야. 그러면 거의 계약서 못 써요. 현실적으로는. 법은 어떻게 해요? 허가받고 계약서 써라 이렇게 돼 있어. 근데 그 법이 그렇게 돼 있다고 우리가 그걸 따라가면 우리는 계약서 못 써.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약간 탈법을 해. 어떻게 해요? 계약서를 미리 써. 이 법은 아니에요. 계약서를 미리 쓰고 계약서에 조건을 하나 달아. 아까 조건 기한 배우셨죠? 조건을 뭐라고 달아? 우리가 허가받자. 허가 못 받으면 이거 쌍판 무효야 라고 적어놔. 그러니까 계약서를 먼저 쓰고 돈 들어가고 도장을 꽉 찍어 놓으면 이제 변심이 잘 안 돼. 그러면 그 다음부터 허가 나왔어요? 이렇게 물어보지. 그럼 조금만 기다리면 나올 거예요. 이렇게 변심을 못하지. 딱 이렇게 물려 있으니까. 근데 이거 안 쓴다고 생각해봐. 예? 안 쓰고 나서 이제 얘기를 하지. 우리 이제 허가 넣었어요. 근데 15일 안에 나올 거니까 좀 기다리세요. 그러면 중간에 와가지고 저 안 살라. 나 살라고 그랬었는데 이게 생각해보니까 안 사야 될 것 같아. 변심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그거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이게 대부분이야. 그랬는데 나중에 여기 가서 허가가 나면 어떻게 돼? 허가가 나면 15일 있다 허가가 났다 그러면 요 계약서대로 그냥 되는 거죠. 허가가 안 나면 어떻게 되지? 이게 무효로 확정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배우는 게 이거야, 이거. 요 기간 중에 아직 허가가 안 떨어져서 불허가 난 것도 아니야. 그랬을 때 요 쓴 계약서는 이게 효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효력이. 계약금도 걸고 막 그랬는데 효력이 있어, 없어? 효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정확히 얘기해야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걸 뭐라고 불러? 유동적 무효라고 그래. 이 말이 얼마나 어려워요. 유동적 무효다. 확실히 무효 아니야. 확실히 유효도 아닌 거예요. 이걸 1990년도에 우리가 고시 공부할 때 정확히는 90년도 중반 정도 돼요. 독일 가서 공부하고 온 의정부 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이 나라 돈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독일에서 공부하고 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독일 책을 뺏겨왔어. 뺏긴 거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거기 갔더니 그 나라 책에는 그런 제도가 있는 거야. 우리 학교 배울 때 처음엔 유효, 무효 이것밖에 몰랐어. 근데 독일 가서 공부한 사람이 거기서 뺏겨오니까 책이 2배가 된 거야. 민법 총칙 책이 2배가 된 거야. 거기서 유동적 무효란 말이 나오는데 그걸 우리가 처음 들었어. 처음. 그래서 우리는 충격을 받아야 될 건데 유효가 뭔지 무효가 뭔지 몰랐기 때문에 유동적 무효라고 해도 충격을 안 받았던 기억이 나. 이게 뭐야? 이게 또 공부할 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각했지 충격은 안 생겼어. 근데 좀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그런 생각이 들어. 유효도 아닌 것이 무효도 아닌 것이. 그래서 그때 독일 판례를 막 베껴가지고 책을 써놓으니까 그거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이제. 그래서 몇 가지 예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 토지거래허가 받은 것을 조건으로 계약 체결한 게 대표적인 예였어요. 그래서 민법 시간에 배우시죠. 우리 중개 실무에도 나올 수 있다. 이때 계약금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중도금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고 혹시 뭐 마음이 바뀌어서 해약금 처리하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엄청 많은 사건이 벌어진 거죠. 이거 나기 전까지 유동적 무효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자, 어차피 뭐 진도는 뭐 상관없고 다음 주에 이게 지금 허가 신청 들어왔는데 한 절반 정도 끝낸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첫 시간에 절반 정도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시간부터 이제 중개 실무로 넘어가서 하는 걸로. 1시간 연장시켜요.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